네, 시장 코스피 오늘 1769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나 우리가 좀 지지는 될 것이다 라고 그래도 하나의 좀 희망을 가졌었던 1780포인트 단숨에 무너졌고요. 1770마저도 내준 채 이제 마감이 되는 코스피 움직임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MTN 상상클럽 한결사단 진용준 대표와 함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럽발 악재는 뭐 여전히 계속 들리고요. 지난밤에는 또 애플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나왔다면서 또 한 번 주식시장을 휩쓸고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애플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한껏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대해서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애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제 밤만큼은 일단은 별로 좋지 못했고요. 또 이제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럽발 위기가 역시나 좀 예상보다 아직 남아 있었구나, 아직 깔끔히 정리가 안 됐구나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특징주들을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테마나 업종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절적인 이런 폭염주의보에 따른 좀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통신 관련주가 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가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을 좀 흔들어 놨었던 악재들, 첫 번째 악재 유로존에 대한 악재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그리스가 뭐 다음 달 말쯤에 그 디폴트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뭐 에스파냐의 한 지방법원은 구제금융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악재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참 끊이지를 않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왔다 갔다 이제 했었는데 오전까지 참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소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가 결국에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온 게 있었고요. 또 사실 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갈수록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그나마 좀 진정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보면은 뭐 악재가 하나 터질 때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했는데 의외로 지수가 버틴단 말이죠.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투자자들이 역시나 지금은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부양책을 안 하고야 백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버텨왔단 말이죠. 이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이 기대감 커지는 만큼 실제적인, 현실적인 현재 우리 뭐 글로벌 증시나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일 겁니다. 현재 냉정하게 본다면 실제 유로존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고요. 또 투자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물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이런 어떤 수급 주체들도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어떤 시간을 지난달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기를 최소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이슈나 뭐 신호 정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할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좀 짚어주세요.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TV 화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애플 실적이 얼마나 예상치를 더 못 미치게 좀 발표가 됐는지 이거부터 짚어보고요. 또 이제 저 나아가서 국내 IT 기업들의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해요. 애플 실적 어떻게 나왔는가요? 네, 일단 매출만 본다면 35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사실 과거보다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가 증가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11%가 감소했다는 게 지금 좀 문제고요. 전망치는 372억 달러였습니다. 한 22억 달러가 모자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88억 달러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제 판매량을 봤을 때 2분기에 지금 판매량이 2,600만 대로 전분기 대비해서 26% 감소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부분인데 전망치는 3천만 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적은 전망치의 거의 한 10% 이상이 지금 하락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유로 본다면 역시 말씀드린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전 모델을 신규로 가입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모델이 조만간 나온다는데 굳이 구형 모델이 될 모델을 지금 새 것을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휴대폰을 가입한다는 것은 최소한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휴대폰만큼은 사용 기간이 상당히 길죠. 최소한 한 1년씩은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3분기에도 아이폰이 빠르게 출시되지 않는 한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3분기 실적 전망도 아직까지는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참 논란은 많은 것 같아요. 애플, 이 수치상으로는 놓고 본다면 예상치를 물론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장사 잘했어요. 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많이 팔았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플이 정말 안 좋은 거라면 국내 IT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은 뭐 그냥 다 내려갔어요. 네, 물론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밀려났으니까 그렇긴 그렇죠. 한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가 궁금한 것 같아요. 애플과 똑같이 밀려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수혜를 받을 것인가 어느 쪽이세요, 대표님? 일단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는 수혜도 분명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업종별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부품주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삼성전자랑 친한 기업 외에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이제는 애플의 수주를 많이 하는 업체들도 상당 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보면은 삼성 쪽에 수주를 많이 하던 업체들도 이제 상당 부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요번에 그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아이패드 3 최근에 나왔던 그 제품이 꾸준하게 좀 실적이 그래도 반영이 되어준 것 같고요. 또 이제 노트북에 대한 어떤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애플 맥북이나 뭐 여러 가지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오늘 큰 하락을 맛봤는데 그 아이폰과 관련된 수혜를 앞으로 입을 수 있었는데 아이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패드 3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끝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멀리까지 봤을 땐 결국 아이폰 5는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고요. 또 이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만 본격적으로 수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중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과거에 그런 수혜를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수급들이 오늘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가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또 이제 아이폰이 언제 출시할 거냐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많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조사를 더 해본 결과로는 9월 말경에 출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 저도 때문에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끝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의견을 미리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사이익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IT주 함께 진용준 대표와 말씀을 나누면서 몇몇 종목들 집어주셨어요. 네.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 좀 IT 부품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7월 달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으로 이라이콤이나 예. 멜파스 그리고 성광밴드 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미셀이나 뭐 IT주 상관없이 기관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으로 관심주가 이제 파미셀, 솔브레인, YG엔터,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사실 SBS 콘텐츠 허브는 이 콘텐츠 허브 외에 SBS 미디어나 아니면 단순 SBS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흐름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또 기관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상당수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좀 불확실한 장세에서 한 주체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여전히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외인과 비교해서도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본다면은 기관 순매수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자,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괜찮았던 종목 좀 볼게요. 딱 떠오르실 겁니다. 빙과류 업체들. 상당히 장중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이렇게 내려진 가운데서 참 덥다 보니까 우리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아이스크림, 빙과류 좀 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빙그레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는요 거의 12% 넘는 급등으로 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줄였어요. 그래도 7% 이상의 급등.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내일이라도 당장 사라라고는 당연히 못 하실 것 같겠지만 네. 좀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도 뭐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이 빙그레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빙그레뿐만 아니라 오리온이라든지 예. 뭐 관련 내수주로 통칭되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주라서 경기 방어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의 호재가 정말로 많이 있고 단기적으로 수급 현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79%를 상승한 다음에 결국 종가상 7%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빙그레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급등락이었죠.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는 단기 고점에서 조정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주가의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 빙그레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현황으로 보이는데요. 빙그레가 폭염 속에서 이제 빙과류의 어떤 판매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바나나맛 우유 통해서 롯데 쪽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에 관련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 그리고 한편으로는 증시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뭐 커플링, 디커플링 상관이 없이 개별주적인 흐름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까지 합쳐서 말씀드린다면은 빙그레나 오리온 또는 네. 중국 수혜까지 받고 있는 오스테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지 그리고 에이블CNC 이런 종목들은 혹시나 운 좋게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계속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리고 계신 분들은 조정 구간을 조금씩 조심스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글로벌 경제 일정 동향 확인하실 거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